안녕하세요. 동아우리의 아나운서 이혜민입니다. 어느덧 9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죠. 선선한 날씨가 책을 읽기 좋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날이 좋으면 바깥으로 놀러 가고 싶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전 대학 오고 나선 과제 때문에 읽은 것 빼곤 거의 안 읽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본 지도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이 평균 9.1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70.3권으로 성인과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다고 해요. 확실히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책들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읽었던 책들이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나 모모 같은 초등학생 권장 도서부터 Y 시리즈,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만화책까지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돋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린 책을 읽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책을 읽어야 논리력이 늘어난다, 집중력이 좋아진다, 교양이 쌓인다 등등 그런 이유에서도 독서는 필요하지만 전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도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그때 나만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고 지금의 내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책을 통해서는 내 감정과 생각이 얼만큼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송에서는 동화를 다시 읽어보며 어린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나이를 먹은 내가 지금의 나와 비교해볼 수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그런 책이 지금 여러분께 있나요? 아직 저는 마땅한 책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그런 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그를 위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펼쳐볼 수 있도록 책으로 책갈피를 끼워 넣는 거죠. 오늘 또 저와 동화를 읽고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추억할 수 있는 책으론 무엇이 좋을지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화와 동화되는 동아우리.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하스려 하나 철없던 사람만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가을 저녁에 어울리게 감성적으로 방송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동화도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의 동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읽어볼 동화는 바로 콩쥐팥쥐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콩쥐에게 새 어머니와 새언니 팥쥐가 생깁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팥쥐만 아끼고 콩쥐에게는 온갖 집안일과 험한 일들을 시키죠. 그러던 어느 날 콩쥐네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오고 큰 잔치가 열립니다. 콩쥐는 이 잔치에 가길 원했지만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별을 베고 찧어놓기 등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던져주고 잔치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잔치에 가지 못해 슬퍼하고 있는 콩쥐에게 두꺼비, 참새 등의 동물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고 일을 마친 콩쥐는 선녀에게 새옷과 꽃신을 받아 잔치로 향합니다. 잔치로 향하던 중 콩쥐는 꽃신을 한 짝 잃어버려요. 우연히 길을 지나던 원님이 그 꽃신을 줍고 그대로 콩쥐에게 반해 둘은 혼인을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콩쥐팥쥐 이야기인데요.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콩쥐가 원님과 결혼하는 걸 아니 꼽게 여긴 새어머니와 팥쥐는 혼인 전날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리곤 팥쥐가 콩쥐인 척 원님과 혼인하죠. 혼인 후 어느 날 연못가를 거닐던 원님은 향기가 좋은 연꽃을 발견해 꺾어 방에 두는데 그 연꽃이 계속 팥쥐를 괴롭힙니다. 알고 보니 그 연꽃은 콩쥐가 환생한 것이었어요. 결국 연꽃에서 콩쥐의 혼이 나타나 원님에게 사실을 고하고 팥쥐와 계모는 큰 벌을 받습니다. 콩쥐는 원님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나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 콩쥐와 원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끝인 줄 알았는데 저런 이야기가 뒤에 더 있는 줄 몰랐네요. 콩쥐가 죽었다 살아났을 줄이야. 결국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임을 생각했을 때 좀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콩쥐 팥쥐처럼 악인에게 괴롭힘을 받던 착한 여주인공이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악인은 벌받는 이야기를 신데렐라 서사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유형에다 현대 드라마에도 많이 쓰였던 유형인데요. 콩쥐팥쥐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신데렐라 서사를 가진 이야기는 유럽에서만 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또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일본의 고메와 아와, 베트남의 덤감 등 동양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가들은 9세기 중국에서 지어진 유양 잡조를 이 이야기의 시초라 보고 있어요. 현대 작품 중에서도 신데렐라 서사를 가진 작품을 찾아보면 만화 영화인 들장미 소녀 캔디나 드라마 파리의 연인, 꽃보다 남자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어떤 점이 이렇게 세계를 넘어 또 시간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즐기게 만든 걸까요? 일단 아기는 벌을 받는다는 데에서 오는 통쾌함이 이야기에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길 기대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죠. 악인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배를 굶주리며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불합리함에서 잠시만이라도 벗어나고자 위안을 받고자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겠죠. 이야기들의 원작에서 악인들이 받는 벌을 보면 꽤 잔혹해요. 콩쥐 파찌의 경우에는 원님이 콩쥐를 죽인 벌로 파찌를 죽이고 새어머니는 파찌의 시체를 보고 놀라 죽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콩쥐 파찌의 뒷이야기는 잘 모른 채 큰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문학인이 여러 사람을 걸쳐오며 그만큼 악인에 대한 분노가 쌓여 이런 결말이 된 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에서 악은 벌을 받는다면 선은 상을 받습니다. 그간 고생을 날려버릴 만큼 커다란 보상. 신데렐라 서사에서는 주인공이 높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을 하며 보상을 받습니다. 여성이 수동적으로 여겨지던 과거의 잘난 남자와의 결혼이 여자에겐 최고의 보상이다 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겠죠. 최근까지도 이런 신데렐라 서사가 많은 만화나 드라마에 반영된 걸 보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현대에도 그런 생각이 은연중 남아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런 서사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둔 채 주인공을 주체적으로 바꾸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본인이 직접 손에 넣는다거나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역할을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무언가의 변형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야기의 찰떡인 말 같아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쉽게 흥미를 잃고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 사이에 들려지려면 끊임없이 변해야 하죠. 신데렐라 서사에서 주인공이 악인이라면 어떨까? 주인공이 꼭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결혼은 꼭 해야만 해피엔딩인 걸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건 이야기에 바꿀 거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야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계속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읽을 때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야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혀 색다른 모습의 새로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두려운 내 맘을 감추고서 너를 찾았어. 갈 거야. 나가서는 걷다가 또 보니까 내 마음처럼 달리고 있는 너. 너 있는 그곳에 나는 몰라도 내 침반 곧장 따라서 내 맘에 그려둔 지도를 천천히 살펴서 가면 되지 조금 멀면 어때 우리 둘이 이어져 있는 선에 따라서 내일은 맘에
하거든. 네가 없는 시간에 나를 가는 소리 들려도 내 맘에 소비기간은 없어. 너는 어떤 시간과 저춤을 하나 흐르면 언젠가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조금 멀면 어때? 우리 둘이 이어져 있는 선을 따라서 내일은 맘을 새겼다 말할 때 커진 이미 기억해. 지금 난 너와 똑같은 무엇이 필요해. 하지만 나에겐 믿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진하고 있어야 해. 지금 널 찾아 가고 있다고 내 맘을 전해봐도 혹시나 너에게 닿지 못하더라도 더 내가 좀 더 숨차더라 더 빨리 갈 테니 그곳에 서서도 그만 기다려줘.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마주하는 날 안아줄 거야. 내가 도착하기 전까진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정말 보고 싶어.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3화 정도 되니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동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코너가 남아있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동화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고 긴 추석 연휴 후에 방송되어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화오리 게시글이 올라가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저도 어떤 주제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기기는 아쉬우니 제가 생각한 이상한 나라에 가면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 해요. 어렸을 때는 동화를 읽으면서 몸의 크기가 변하는 케이크와 음료수를 먹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몸의 크기가 변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동화 사파로 그려진 케이크와 음료수가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하고 싶은 걸 말해보라 하면 전 모자 장수의 티파티에 가보고 싶습니다. 좀 이상한 티파티이긴 하지만 왠지 거기서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나 고민거리를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모자 장수에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꼭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까지 잠시만 안녕. 이상으로 동화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이혜민이었습니다.